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정부가 22조 원이 넘는 돈을 4대강에 쏟아부었지만 녹조는 갈수록 더 자주, 더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전국 16개 대형 보혜 수위를 제한적이지만 수시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 수면부가 온통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녹조를 제거한다며 정부가 지난해 낙동강보 5개의 수문을 일제히 여는 이른바 펄스 방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3개의 보에서 녹조가 오히려 급증했습니다. 이따 녹조 대책 실패에 정부가 결국 4대강 16개 보의 방류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방류 최대 한도를 관리 4단계 가운데 2단계인 농업용수 제한 수위에서 3단계인 지하수 제한 수위로 조정해 16개의 보수위를 지금보다 평균 2.3m 낮추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보혜 수문도 여름에 국한하지 않고 수시로 열기로 했습니다. 유지를 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수질 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조차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방안으로는 강의 유속을 2배 이상 높이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녹조를 제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위 저하는 아니다. 정부는 다음 달 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하만보 등 전국 6개 보에서 시범 운영한 뒤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창원시가 추진 중인 창원광역시 승격 사업이 가장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광역시 법안 처리에 열쇠를 쥐고 있는 중앙 정치권은 물론 지역까지 광역시 승격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경남도의회 전 현직 의장 8명이 모인 간담회 자리. 참석자들은 창원시가 추진 중인 광역시 승격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도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정치적 입지를 쌓으려는 의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가능성도 희박하고 행정의 절차에도 문제성이 있고 앞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법안에 참여한 일부 국회의원들도 창원시의 법안 처리 과정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과 주의 여건이 광역시가 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안 시장이 창원 시민들에게만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앙정치권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창원시는 애초 법안 발의, 대선 공약화, 법안 통과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남을 방문하는 대선 주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지방자치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개헌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사실은 연계해서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선과 연계한 광역시 성격 전략에 문제점은 없는지 창원시가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경상남도와 12개 시군에서 재정 위기에 대비해 올해부터 재정 안정화 적립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 획일적인 긴축 재정과 적립금 쌓기가 바람직한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 부채 제로를 선언한 경상남도. 2013년 1조 3,488억 원에 달했던 빚을 갚고 올해부턴 재정 안정화 적립금까지 마련합니다. 매년 200억 원씩 1,000억 원을 적립해 재정 위기에 대비한다는 겁니다. 경기도나 충북 등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습니다. 진주와 만 등 경남 12개 시군에서도 재정 규모와 관계없이 매년 20억씩 5년 동안 100억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20억 원을 적립할 목적으로 예정으로 돼 있고 또 향후 100억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재정 조기 집행까지 하는 마당에 허리띠 졸라매기가 능사가 아니란 지적도 나옵니다. 자치단체가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빚을 제로로 만드는 이런 상황이 꼭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개별 지자체 예산 상황을 고려하는 일률적인 적립금 쌓기는
자칫 재정 건전화에만 매몰돼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평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속 획일적인 재정 안정화 적립금 추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맞춤형 보육 도입 이후에도 부모들의 불편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종일반 12시간을 운영하는 데는 운영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사인 이가윤 씨가 퇴근 후에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를 데려갑니다. 이 씨가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9시까지 교사가 아이들을 보육해 퇴근 시간이 늦더라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집은 늦게까지 끝나도 선생님들도 계시고 봐주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저녁도 아이한테 배고플 땐 제공해 주시니까 좋고요. 정부에서 지정한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은 야간 보육교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7시 반까지 운영하는 일반 종일반 어린이집은 이 같은 지원이 없습니다. 8시간 근무를 하는 교사가 12시간 종일반을 해야 하면서 어린이집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본급을 주고 또 이제 시간의 수당 이렇게 뒤에 더 근무하는 부분을 정말 거기에 맞도록 충분히 줘야 되지만 전체 운영비에서 그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정부가 공개한 정보를 보면 12시간 보육을 지키는 어린이집은 전체의 30%, 특히 이 가운데 65%는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으로 나타났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제대로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 우수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교사를 추가 지원해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 등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추위는 풀렸지만 안개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현재 거창과 합천을 비롯한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특보가 발효됐고요. 출근길 시정 상황이 좋지 않겠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거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의 기온 영상 2도, 그 밖의 지역은 0도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한낮에도 낮 기온 10도 선으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특히 목요일 낮 최고 기온은 14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금요일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 하늘빛 쾌청합니다. 구름량은 적은 모습이지만 대기 정체가 지속되면서 아침까지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김해 영상 1도, 창녕은 영하 4도로 시작하고 낮 기온은 통영과 거제 10도, 창원 9도, 의령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진주 영하 3도, 남해는 영상 2도로 출발해 사천 10도, 산청 9도, 거창은 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m로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제에 있는 제조업체 주식회사 일양에서 도장 업무를 할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을 20명 모집합니다. 거제의 선박 임가공업체 TNC 엔지니어링이 전기포설 보조 업무를 할 정기원 10명을 모집합니다. 김해 안동공단에 있는 대용 하이테크가 선박 의장품 제작 생산과 자재 관리 등을 할 생산관리사무원을 찾습니다. 김해 진례면의 1등 SP가 조선기자재 용접과 사상, 취부 인력으로 모두 5명을 모집합니다.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가 퇴직잔업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닷새 동안 창업 교육을 실시합니다.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고 열풍에 경상남도가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게임에 집중해 가로수와 부딪히거나 다른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교통사고도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도청광장 연못과 창원 용지호수, 용추계곡 입구 등 포켓몬 주요 출몰지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조선업 경기 침체로 악화한 거제 지역의 지난달 중도금 대출 금리가 5%까지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 은행들은 24개 주택 분양 사업장에 모두 2조 5천억 원의 중도금 대출을 했고 거제의 경우 연 5%까지 대출 금리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거제의 지역 경기 악화로 은행들이 사업성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남도가 발표한 경남 인구 증감 현황을 보면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양산시로 1년 새 15,746명이 늘었습니다. 또 진주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의 영향을 받은 진주는 2,313명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주택 문제로 김해 등으로 떠나는 사람이 많은 창원은 6,157명이 감소했고 합천, 통영도 1,000여 명 이상 줄었습니다. 김해시가 고대 가야 시대부터 현대까지 새 역사를 규명하기 위한 시사 편찬 작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기초 자료를 기정받습니다. 김해시는 이를 위해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수한 자료들은 시립박물관에 보관 전시할 예정입니다. 김해시는 첫 기증품으로 부산 지역 고서적 수집가의 소장품인 감노사 묘법 연화경 목판 인쇄본을 선보였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사무소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해 내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입을 통제합니다. 출입 통제 탐방로는 거림에서 세석, 치반복에서 천완봉 등 15개 구간, 25개 구간 127.41km로 지리산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 지역 시민단체가 한국 4년의 불법 해고 판정이 난 해고자를 복직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4년 대책위는 어제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노동위가 한국 4년의 해고를 부당정리 해고라고 판정한 만큼 해고자를 모두 복직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진호위가 판정문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라고 주문했지만 한국 4년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